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업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활하고 있는 여기 동간에서 홍콩까지 가는 길을 좀 담아봤어요. 친구들이 홍콩에 살고 있어서 관련된 일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친구 얼굴도 보고 일 관련해서 좀 물어보고 할 겸 다녀왔습니다. 제가 홍콩에 가는 중국어를 못하는 한국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홍콩까지 가는지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설프게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일단 출발하기 전에 위챗으로 먼저 티켓을 구매합니다. 현장에서 살 수도 있는데요. 현장에서 사면은 말이 너무 안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먼저 모바일로 구매를 사서 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그 모바일 구매 비용이 조금 더 가산되거든요. 한 사람에 15원,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대략 한 2,500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 어쨌든 시작해 보겠습니다. 위챗을 열고요. 위챗에 위챗페이 보면은 그 Rail and Flights라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ly.com이라는 이제 예약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미니 홈페이지 같은 게 열립니다. 여기서 저는 이미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후먼하고 홍콩, 후먼에서 웨스트 카울룽, 홍콩 웨스트 카울룽까지 가는 루트고요. 날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하이스피드 트레인 only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그 KTX 같은 거 굉장히 빠른, 그리고 블랙 트레인 그거를 선택을 할 때는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서치를 하면 지금 시간에는 이제 앞으로 오늘 탈 수 있는 남아있는 기차가 이거밖에 없네요. 지금 현재 시간이 저녁 7시 43분인데 8시 48분에 이 기차가 있습니다. 8시 48분에 이거를 타면 도착이 9시 34분이래요. 그러니까 한 40분, 45분 가량 걸리는 것 같아요.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좌석, 세컨드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는데 여긴 지금 비즈니스 클래스가 안 나오네요. 비즈니스 클래스가 가장 좋은 거고 그 다음에 퍼스트 클래스고 그 다음에 세컨드 클래스인데 세컨드 클래스를 타고 갔는데 이번에는요 세컨드 클래스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깨끗하고 그래서 그거를 선택, 북하고 패신저 선택, 제 이름을 누르고 다운 하면 이렇게 전화번호하고 나옵니다. 아이가 있느냐, 아이 없고 우리는 한국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submit이라고 나오는 거를 터치를 하면 위챗 결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사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약을 하고 역으로 가서 티켓을 수령하면 됩니다. 근데 그 중국인들은 그 신분증 자체에 인식칩 같은 게 있어서 그걸로 그냥 자판기 같은 데 가가지고 구매를 하면 손쉽게 할 수가 있는데 외국인은 뭐 그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유인 창구로 가서 티켓을 받아야 됩니다. 티켓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실수가 한번 발생이 되면 말이 안 통하니까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실수 없이 구매를 하고 가서 구매한 화면을 딱 보여주고 그리고 여권을 주면 그 여권 번호 대비해서 티켓을 주죠. 이번에 갔다 올 때도 참 골치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모바일로 티켓을 예약을 하고 이제 떠나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가 동간역이에요. 그 동간의 엑시비션 센터라는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역인데요. 새로 생겨서 굉장히 깨끗해요. 지하철역 자체가 동간에는 새로 생겼거든요. 굉장히 깨끗한 상황입니다. 쾌적하죠. 있는 사람들과 좀 달리. 그리고 노선표 왼쪽 끝에서 두 번째 빨간 부분이 제가 있는 데고
이제 맨 왼쪽에 후먼, 거기가 가야 할 곳입니다. 후먼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내리자마자 에스컬레이터를 타서 이제 역 위 고가를 지나서 밖으로 나가야겠죠. 밖으로 나가면 바로 기차역이 있어요. 여기는 지하철역이고. 그래서 이제 걸어가 봅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람들의 이 광경하고요. 홍콩에 딱 들어섰을 때 보이는 사람들의 광경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괜히 유명한 홍콩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 역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갑니다. 지금 중간중간에 보면 저 왼쪽에 파란색으로 휴먼 웨이웨이 스테이션이라고 써있는 게 보여요. 그런 거 잘 쫓아가면 중국어 몰라도 작게 써있더라도 영어를 읽고 충분히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또 써있죠. 이쪽으로 가세요 라고. 이렇게 잘 쫓아가면 됩니다. 이날이 주말인 거를 생각을 못했던 거죠. 유동인구가 대한민국의 명절만큼 많습니다. 드디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딜 가나 보이는 색들. 그 왼쪽에 여기 사람 많은 데가 그 자동 발권 시스템이 있는 데인데요.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이렇게 티켓을 살 수 있는 유인 창고로 향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네요. 오 마이 갓. 큰일 났다. 시간 얼마 없는데. 시간을 너무 맞춰왔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줄을 서 있는데, 줄 서 있는 동안에 기차를 놓쳐버린 거예요. 덮친 격으로. 그 줄은 발권을 할 수 있는 줄이 아니라 다른 목적의 카운터였나 봐요. 근데 전혀 정보가 영어나 뭐 다른 언어로 되어 있지 않고 오직 중국어로만 되어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줄을 서 있다가 기차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기존에 탔던 기차를 못 탔다고 해서 그거를 한국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기차를 놓치면 그거를 다시 해주는지. 한국에서 기차 탈 일이 또 오히려 많이 없어서. 근데 뭐 예상했던 바와 같이 당연히 그걸 뭐 시간대로 옮겨서 탈 수 있게 해주진 않더라고요. 그냥 다시 사래요. 뭐 다시 샀죠. 그래서 홍콩 가는 티켓 금액이 한 160원? 한국 돈으로 하면 28,000원, 29,000원 정도 하는데 2배 낸 거죠. 한 5만원 정도? 모든 정보를 잘 보면 버리는 시간이 없을 텐데, 물론 중국인들한테는 잘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외국인들한테는 되게 불편한 순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한국이 어떨지 잘은 모르겠지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저한테는 많은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기차를 탔고요. 기차 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쾌적해요. 지저분한 느낌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예상외로 사람들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중국 사람들, 특히 이 광동 지역 억양이 굉장히 세거든요. 드디어 홍콩에 도착했습니다. 웨스트 카울릉 웨이웨이 스테이션입니다. 내립니다. 원래는 한 직행으로 오면 40분 정도 걸리는데요. 우리가 예상에 없던 일이 발생해서 그 뒤에 티켓을 샀는데 2번 경유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출국 신고하는 곳이 보이는데요. 홍콩으로 넘어갈 때도 중국에서 출국하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돼요. 홍콩은 중국이긴 하지만 행정상 다른 마치 외국처럼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희한하죠? 이미그레이션에선 당연히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잠시 접었고요. 이미그레이션을 지나서 지금 홍콩 쪽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닥에 이게 참 색다른 경험이에요. 지금까지는 중국 메인랜드였고 여기서부터는 홍콩입니다.
참 색다른 경험이죠. 여기 이런 경계 라인을 지난다는 거. 그리고 바로 조그만 면세점이 나와요. 이 와중에도 면세점이 있네요. 하긴 제주도 공항에도 면세점이 있으니까 뭐 여기라고 없을 리가 없죠. 방금 중국에서 출국 신고를 하고 나왔는데 홍콩에 입국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생소한 경험이네요. 그래서 디지털 카운터라고 써있는 곳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출입국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겠죠. 드디어 홍콩에 입성했습니다. 제가 있는 동간이 꽤 시골이에요. 시골 같은데 맨날 박혀 있다가 홍콩에 딱 오니까 야, 이건 뭐 현대 문명에 다시 들어선 기분? 엄청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 기분이 좋은 것 때문에 이 더위를 잠시 잊고 있었어요. 지하철 타지 않고 걸어서 페리를 타러 가자. 그리고 페리를 타고 홍콩으로 입성을 하는 게 약간 뭐랄까 홍콩을 좀 더 볼 수 있는 그거다 라고 해서 동의하고 갔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더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영문 표기가 크게 돼 있어요. 그게 그렇게 편한 건지 몰랐는데 여기 가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애플 스토어죠. 엄청나게 크죠. 서울에 있는 가로수길 애플 스토어보다 훨씬 큽니다. 뭐 애플답게 해놨죠. 너무 더워서 실내로 가기로 했어요. 홍콩은 건물들이 이렇게 잘 통하게 계획이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건물 안으로만 이동을 해서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어요. 안으로 이동을 하니까 에어컨은 엄청 빵빵하게 틀어놔서 덥지도 않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나름 큰 쇼핑 중심지래요. 좋은 브랜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건물에서 나와서 드디어 페리를 타러 들어갑니다. 홍콩이 딱 하고 보이는 거죠, 이제. 야, 정말 멋있는데요. 밤에는 더 멋있다 그러더라고요. 사진으로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는 뭐 잠깐만 있을 거라서 밤은 못 보겠고요. 그 친구랑 나와서 다시 페리를 타러 한참 걸어갑니다. 저기 앞에 깃발 보이는 데가 페리를 타는 데입니다. 홍콩 특이한 매력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바다 바로 앞에 엄청나게 큰 메가시티가 딱 만들어져 있고 드디어 페리를 타러 들어갑니다. 페리가 굉장히 오래된 거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홍콩의 명물. 페인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겹겹이 칠해져 있는 게 약간 나이듦, 시간의 흐름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이색적이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세일러복을 입고 있어서 귀엽더라고요. 드디어 센트럴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동간에서 홍콩을 들어오는 루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록으로 남겨보는데요. 되게 쉬워요. 일단 가깝고 특히 한국 분들이 신천으로 출장을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주말 같은 때 시간 나면 기차 타고 홍콩을 한번 당일치기로라도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깝고 그 다음에 신천과는 일반 중국과는 좀 다른 또 그런 느낌을 맛볼 수 있고요. 그리고 도시로만 많이 이루어져 있지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서울이나 한국에서는 잘 보기 힘든 광경이고요. 이렇게 홍콩을 다녀왔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그냥 잠깐 갔다 온 거죠. 친구들 만나서 겸사겸사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동강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이 그리 왕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심천이나 이런 데보다. 심천 같은 경우는 그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 개발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주말을 껴서 뭐 출장을 오시거나 하면 짬 내서 1박 2일이거나 당일도 뭐 전혀 부담 없다고 봐요. 기차를 타고 가시면 한 1시간도 안 걸려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괜찮은 뭐 일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같이 중국어를 못해도 그 뭐 모바일로 티켓을 예매를 하고, 그다음에 숫자만 잘 보면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물론 중간에 실수도 있었지만 잘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홍콩을 가니까 음식도 영어로 시킬 수 있고, 친구들이랑 맥주를 마시러 갔는데 맥주도 영어로 주문을 할 수도 있고, 말이 좀 통한다는 게 엄청나게 편한 거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어쨌거나 중국어를 하지 못하는 저도 중국어밖에 쓸 수 없는 지역에 살면서 이렇게 홍콩까지 어렵지 않게 왕래를 할 수 있으니까요. 누구든지 그 중국에서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제가 홍콩에 다녀온 걸 기록을 남기고요. 많은 분들이 저보다 홍콩을 훨씬 더 잘 아시는 한국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중국 촌에 살고 있는 놈이라 모릅니다. 저는 홍콩도 와 이러는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엔 또 다른 내용, 전에 얘기했던 자동차 매장도 가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갈 일이 잘 없네요. 시간 내서 한번 가봐야죠.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달아주시면 더 좋고요. 좀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